다시 메모장 공유하고, 자, 질문 하나씩 제가 체크해 볼게요. 다다다다다. 어우, 여기네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오프라인 강의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요. 자, 약 7개월 전 경추 디스크 압박으로 수술했대요. 빡세죠?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랑 손이 저리고, 아이고, 이 봐봐.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수술까지 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어깨랑 손이 저리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호전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에 수술 걸리면은. 근데 병원에서 랩풀다운 로우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을 절대 하지 말고 걷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질문을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이걸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올리면요. 제가 한마디, 자꾸 이런 거 하면은 극소수의 병원 관계자들이 의사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똑같이 대답드렸어요. 환자 무시하지 말라고. 보세요. 경추 디스크 압박으로 수술하고 약을 먹어도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어깨가 손이 저리 돼요. 이러면 100% 수술 잘못한 거잖아. 수술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 지속적으로 어깨랑 손이 저려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럼 100% 병원에서 뭐라 했어요? 저 어깨랑 손이 저립니다. 그럼 병원에 MRI 찍었겠지. 경추 디스크 압박 때문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술했는데도 호전이 없대잖아. 그래 놓고 해삼는 소리가 뭡니까? 랩풀다운 로우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 하지 말고 걷기래요. 이건 진짜 내가 지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해요. 어깨랑 손이 저리고 불편하니까 어깨랑 손 쓰지 말고 걸으래요. 이런 무슨 말 같지가 않은 소리를 해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그래서 뭐 했다?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 근데 호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걷지 말고 어깨 운동만 하세요. 이딴 소리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치료적 방침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수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수술해서 좋아진 분들은 그게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따구로 진짜 이거 지금 이러면 좀 너무 열받지 않아요, 지금? 어깨랑 손절인데 어깨 운동 하나도 하지 말고 걷기만 하세요가 이게 치료적인 방침이 돼요. 허리 아픈 사람한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세요. 이게 지금 치료입니까? 이거 진짜 이 지금 욕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경추 디스크 압박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목에 수술 건드리면요. 어느 부위든 마찬가지지만 수술하면은 재활시키면 회복이 엄청 더딥니다. 이미 쨌잖아. 기능적으로 엄청 마이너스입니다. 여튼 어쨌든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림이랑 디스크랑 상관없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만 보니까 무조건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 후유증이 간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그 비가역적 장애가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이게 배째라로 가는 거야. 아무리 맛이 가도 이게 문제지. 수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환자 좀 무시하지 말라고. 아, 자, 이번 질문 볼게요. 죄송해요. 제 날라갔다. 자,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지가 재활로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완치 가능합니다. 뭐 케이스별로 있고 걸리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웬만하면은 완치가 가능하고요. 물론 정말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인 주사 치료나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발 수술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런 걸로. 수술하면은 이거 좋아지고 다른 데 더 맛이 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케이스마다 다르다. 재활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딱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왼쪽 광배근의 자극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40대 남성 회원님. 바벨 CT도 풀오버 랩풀다운에도 항상 오른쪽 광배근 느낌이 잘 오시는데 왼쪽은 1, 2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 대흉근도 풀어보고 견갑하근도 풀어보고 날개뼈 주변근도 풀어봤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광배근의 수치가 꺼진 것 같은데 어디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지 처음부터 지금 여기서도 이 핀트를 잘못 맞춘 겁니다. 이것도 3번 질문 잘 보세요. 이렇게 핀트 잘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했어요? 일단은 왼쪽 광배근의 자극을 잘 못 느끼니까 일단은 왼쪽 어깨나 광배근을 제대로 못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자꾸 풀기만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마사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어, 마사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저도 마사지 시키고 마사지 하는데, 마사지를 하는 근거, 평가를 해야지. 그 밑도 끝도 없이 그거를 풀고 땡으로 하면 안 되지. 풀어서 좋아질 것 같으면은, 마사지로 다 좋아질 것 같으면 다 누워서 마사지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굳은 근육은 풀어줘야 되겠죠. 굳은 근육은 풀어줘야 되니까 마사지가 필요한 거고, 꺼진 근육, 힘을 잘 못 쓰는 근육은 얘는 사용을 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활성화 표현해야 돼요. 어쨌든 사용을 하게 돼야 되고, 수축과 이완에 대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굳은 근육과 꺼진 근육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선생님이, 힘 안 들어오네? 풀어야지. 아프네? 풀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 선생님이 마사지사예요. 그걸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광배근이 이제 안 좋아. 근데 광배근을 풀었어. 근데 이제 잘 들어와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원인 자체가 광배근이 굳었기 때문에 광배근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근육에 대한 기능이 조금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풀어도 안 되면은 활성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꺼진 근육과 굳은 근육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왜 굳은 근육이 생기겠어요? 꺼진 근육이 먼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보상작용이 생겨서 굳은 근육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꺼진 근육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줘야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너무 굳은 근육만 생각하고 푸는 것만 생각했지 쓰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광배근 수축이 이 사람이 광배근이 수축이 되는지 전거근의 수축이 되는지 대흉근의 수축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가야 됩니다. 단순히 푼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현재 케어를 하고 있는 60대 여성 회원님. 주증상은 오른다리 무릎 통증과 왼쪽 고관절 소리. 자, 근기능 검사를 통해서 오른쪽 장요근을 활성화한 후 무릎 통증은 감소했어요. 근데 왼쪽 고관절은 고관절 굴곡 후 바깥으로 돌렸을 때 PSIS 안쪽에 튕기는 듯한 소리가 나서 장요근 촉진을 해보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장요근 풀어주고 고관절 내외전 운동을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데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른다리 무릎은 장요근 활성화해서 좋아졌다면은 장요근을 잘 못 써서 보상작용을 무릎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왼쪽 고관절은 지금 뭐야? 오른쪽 고관절 굴곡 후 바깥으로 돌렸을 때는 외회전이잖아요. 근데 굴곡할 때는 괜찮은데 굴곡하고 외회전 했는데 튕기는 소리가 나면은 뭐의 문제야? 왼쪽 고관절은 외회전 문제잖아. 외회전, 어이구, 죄송해요. 외회전이고 뭐 포지션에 따라서 외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왼쪽 고관절의 외회전, 외전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소리가 난다는 게 그 외회전, 외전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장용을 했는데 장용 풀었대. 풀긴 했는데 여전히 소리가 나면은 장용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소리 나는 움직임이 외회전 외전이니까 외회전 외전을 잡아야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고관절 내외전 운동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회전에서 소리가 나는데 외회전 운동을 하니까 해도 소리가 나요. 이건 뭐겠어요? 똑같은 외회전 동작이라도 외회전에서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이 고관절 외회전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외회전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당연히 안 잡히겠지.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고관절 외회전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정상화 시키기 위한 고관절 외회전 운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모르지. 왜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운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소리가 나니까 움직임을 정상화,
움직임을 정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외회전 동작을 했는데 그래도 소리가 나면은 강도를 낮추고 가동 범위를 낮추고 난이도를 낮추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외회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활의 실력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고관절 외회전 동작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고관절 외회전이 안 되는 회원이 왔을 때 내가 시킬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겠지. 되는 사람은 땡큐인데 안 되면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외회전 동작에 대한 외회전을 정상화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게요. 동작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10가지를 갖고 있어. 10단계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안 되면은 더 쉬운 단계, 이거 안 되면 더 쉬운 단계 쭉쭉쭉쭉 내려가서 진짜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고관절 외회전 동작을 다 알고 있어. 이러면은 아무리 심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외회전을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재활의 핵심이고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재활의 차이입니다. 빡센 사람까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잘하는 거야. 외회전 정상화 시켜야지까지는 사실 뭐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상화 시키는 그 전략이 이제 핵심인 거고 그거를 쌤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 그 움직임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메인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임신 안정기 회원님 있으신데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야 되나요? 엎드린 운동, 누운 운동만 피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임신이라는 생리적 상황이 있으면은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생리적 특징은 뭐예요? 복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일단 전면 코어는 아예 못 쓴다 봐야 돼요. 전면 코어를 못 쓰니까 전면 코어를 쓰는 무리한 동작은 다 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관절도 전방 경사 되니까 전면 코어 못 쓰고 골반 전방 경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억지로 후방 경사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럼 코어 운동에서 못 시키는 거야. 근데 뭐 골반 접근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전면 코어랑 골반 전방 경사를 얘는 냅둬야 됩니다. 요걸 과하게 하는 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되겠죠. 물론 다 해도 된다는 거는 임신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고관절이 뭐 오른쪽이 안 좋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대로 잡아야 되고 그냥 임신이라는 특수성만 봤을 때는 요거 전면 코어랑 전방 경사만 냅두고 나머지만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지라 하더라도 완전 다 풀린 사람은 동작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임신인데도 운동 엄청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허리 협착증인데 수지 방아쇠 증후군인 회원님이 계십니다. 협착증하고 방아쇠 증후군 별개죠, 별개. 그럼 이분도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을 살피고 손가락 신전 운동으로 보면 될까요? 모르죠. 일단은 협착증이 있으니까 허리 골반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수지 방아쇠 증후군이니까 손목도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어깨 팔꿈치는 모르지. 어깨 팔꿈치는 따로 또 기능 평가 해가지고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손가락만 문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든 거는 평가로 확인합니다. 질환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자, 7번 근육 검사를 하니까 요방형근이 잠들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요방형근 운동은 측면 굴곡 동작만 하면 될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 요방형근입니다. 요방형근 못 씀. 그럼 목표가 뭐예요? 요방형근 쓰게 만들자. 이게 목표인데 그러면은 어떻게라고 했을 때 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요방형근 운동도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방형근 운동이 있겠죠. 그거를 시켜보고 회원이 잘 돼. 이거 하니까 요방형근 힘 잘 들어와요 하면 그거 시키면 되는 거고 했어. 근데 힘 잘 안 들어가요 하면은 그 회원은 그 동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측면 굴곡 동작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8번 질문 볼게요. 자, 허리 통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장관절 부위, 엉치의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이고 어떻게 접근해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넓은 질문은 제가 넓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관절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고관절 문제, 골반 문제라면. 고관절 골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고관절 골반의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관절이나 골반에 대한 가동성, 안정성 이런 걸 찾아가지고 안 되는 움직임, 작동 잘 안 되는 근육 찾아서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자, 무릎 물 찬 회원은 병원 보내야. 일단 물이 찼어. 결과적으로 찼어. 그럼 보내야죠. 이미 데미지를 너무 받은 거니까. 일단 물 빼놓고 조금 진정되면 그때 움직임 시키는 게 나아요. 물 찬 상태에서 하는 거는 너무 빡세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찼다 하면은 빼는 게 낫습니다. 자, 10번 질문입니다. 테니스 엘보 통증이 나타나는데 운동해주면 괜찮아져요. 잠잘 때 아픈 쪽으로 자면은 더 저리듯이 아픈데요. 잠자는 자세에도 영향이 받는 건가요? 잠자는 자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지금 보세요. 아픈 쪽으로 주무신다는 자체가 옆으로 누운 자세잖아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픈 경우 되게 많죠. 왜냐면은 어깨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내외전으로 찝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외외전, 어쨌든 내외전 혹은 외외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세에도 영향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정도나 동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튼 가만히 어쨌든 안 쓰고 잠자는 자세인데도 저리듯이 아플 정도면 심한 겁니다. 그만큼 상태가 안 좋다. 그 정도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냉찜질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자, 11번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굴곡시켜서 올리거나 외전시켜 올릴 때 머리가 거북목처럼 앞으로 나가는 보상작용이 생기면은 무엇일까요? 그때 어깨의 긴장도 심해집니다.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팔만 올리잖아요. 팔만 올리는데 목이 대신 가는 거니까 어깨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깨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깨 긴장도 높으니까 어깨 움직임, 넓게 말하면 견갑입니다. 견갑 움직임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을 이제 목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겠어요? 어깨 쓰는데도 목을 과사용할 정도니까 목이 얼마나 긴장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견갑을 먼저 잡아야겠어요. 목을 먼저 잡아야겠어요. 팔 올리는데 목이 가니까 당연히 어깨를 정상화 시켜야 되죠. 그리고 목 가는 것 자체는 흉추도 빠지는 겁니다. 흉추가 이미 다 굽은 상태일 거니까 견갑 잡고 흉추도 잡아서 목이 보상작용을 빼야 되는 겁니다. 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목은 결과입니다. 결과.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누구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깨 전방 활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자, 어깨 전방 활주는 견갑 정상화, 어깨뼈 정상화. 아시겠죠? 어깨뼈 정상화는 내외전을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견갑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만 당장 기본 사탱은 정극은 그러니까 다시 근육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극은 견갑학은 정상화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이번 주 내로 케이스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좀 길게 쭉 풀어서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하세요. 내외전입니다. 자, 13번. 직장인의 손목 통증은 손목 굴곡근 과활성 케이스가 많겠네요. 아니죠. 이거 직장인들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은 키보드 하는 그냥 키보드 마우스는 손목 굴곡근을 쓴다고 볼 수 없죠. 그거는 오히려 지금 어깨 쪽으로 가는 거고 진짜 그 손가락이나 주먹 쥐고 이런 걸 많이 쓰는 경우가 더 그렇겠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키보드 자체는 손가락만 쓰잖아. 손목은 안 씁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날개뼈 내측이 평상시에도 저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견갑배 신경이 손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저리니까 신경으로 보니까 어느 신경 손상 찾는 것도 결국 구조적인 손상의 관점이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내측 저린 경우가 수두룩 빽빽하고 견갑뼈 신경 하나도 몰라도 정상화 시켜도 잡히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그러니까 견갑배 신경이 손상이라고 하면 너무 비가역적인 단어가 되는 거고 거기가 눌릴 수도 있는데 결국 왜 눌리겠어요? 근육이 누르지 뭐 뼈가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그 견갑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견갑 정상화 시켜야 되고 당연히 이제 정극은 정상화시키고 능형은 왔다 갔다 다 정상화시키고 요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날개뼈 내측이 평소에도 저릴 정도로 기능이 안 좋은 분이 정극은 안 좋네, 능형은 안 좋네. 자, 유튜브에서 전극은 운동 검색, 능형은 운동 검색. 그 따라 한다고 되겠어요? 운동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극은 정말로 정말로 정극은을 쓰는 수축 인지까지 잡혀야 됩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진 분들은요, 동작은 나오더라도 그 동작에 해당하는 근육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재활을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나 전공은 운동해도 전공은 안 잡히던데? 그럼 나 전공은 문제가 아닌가 봐.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보면요, 99% 아예 전극은 못 쓰고 있어요. 동작만 합니다. 동작만. 전극은 하나도 못 쓰면서 다른 근육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지.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5번 인클라인 벤치 할 때 후면 삼각근 통증은 무엇일까요? 이거 견갑 패킹 못한 겁니다. 패킹 못한 거예요. 견갑 패킹 문제. 아예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자세가 안 나왔을 확률이 훨씬 높고 자세가 나오더라도 아픈 거면은 이제 정극은 약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정극은 상부. 생각해보죠. 인클라인 벤치는 상부 가슴 운동인데 후면으로 세잖아요. 자세가 아예 틀린 겁니다. 이거 잘 몰라요. 본인 자세 틀린지 생각보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작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 뒤 통증이니까 가슴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깨 뒤가 보상작용 이거 아닙니다. 갈 리가 없잖아. 가슴 운동하면은 보상작용 어깨 앞으로 가야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 뒤가 아픈 거는 아예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거기가 자세 틀렸습니다. 분명히 과하게 내려서 그래요. 패킹도 제대로 안 잡혀고. 자, 회원님 중에 테니스 엘보가 찌릿 아프셔서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좀 괜찮아지더니 그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시다는데 전거근을 활성화시키고 강화 반복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보세요. 테니스 엘보 저번에 했는데 이제 테니스 엘보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외회전에 대한 보상작용은 팔꿈치 바깥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회전을 제대로 못 쓰고 그것 때문에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데 팔꿈치 바깥쪽에 주사를 맞으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절대 안 낫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은. 제가 요거 주사 몇 년 맞았지? 한 5년 동안 거의 뭐 100번 넘게 맞아도 안 난 사람도 있었어요. 케이스 있습니다. 제 케이스 찾아보세요. 팔꿈치 통증. 그러니까 이거는 전거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팔꿈치까지 간 거는 전거근도 잡지만 회전까지 잡아 주셔야 됩니다. 회전 정상화까지 가야 팔꿈치가 괜찮아집니다. 자, 17번. 요추 5번이 선천적으로 휘어 있대요.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 어떤 스트레칭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똑같아요. 자, 이런 구조적인 질문의 답은 무조건 뭐다? 기능적 평가입니다. 왜냐?
요추 5번이 선천적으로 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통증까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고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허리 통증인데 그러면 왜 허리 통증이 생겼나라는 질문의 대답이 요추 5번이 휘어져 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허리 통증이 생긴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항상 허리 골반에 대한 기능, 가동성 안정성 보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허리 통증 5분 요추 5분 휘어져 있다 칠게요. 이 사람이 수술로 요추 5분 바르게 똥 잡으면은 허리 통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허리 근육이 아픈 거예요. 허리 뼈가 아픈 거예요, 지금은. 지금 뭐 허리가 골절된 게 아니잖아. 분명히 뭐 오래 앉아 있든지 뭐 걷다든지 뭐 허리를 숙이다 이럴 때 아픈 거니까 결국 근육 문제니까 어느 근육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추 5번 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이런 구조적인 걸 벗어나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요추, 요추 휜 거 잡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요추 휘어져 있는데 뭐 손가락을 누르면 뼈가 뾰로롱 돌아오겠어요? 아니잖아. 뼈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 18번. 자, 걸을 때도 목이 뻣뻣해서 불편감이 있는 회원인데 어디서부터 잡고 접근해야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목할 때 했죠. 목이 아프다 뭐다? 골반 문제가 요추, 흉추, 경추까지 갔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다. 아시겠죠? 목만 아픈 사람은 없어요. 목만 아프다는 없습니다. 목만 아픈 사람은 없어요. 저 목 빼고 다 괜찮은데 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한 사람입니다. 검사해 보면요, 골반부터 다 마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 해도 목이 과긴장되고 이런 거니까 몸 전체가 다 마트에 갔으니까 골반부터 싹 다 봐야 됩니다. 골반, 요추, 흉추, 경추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경추 말고 흉추까지만 잡으면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케이스도 올려드렸고 오늘 강의 드릴 선생님은 제가 케이스로 보여드렸죠. 그렇게 보십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왼쪽 갈비뼈 아래가 자꾸 결리고 뭉치는 느낌이야. 신경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아프면 그럴 수 있다고 약을 지어 주셨는데 약을 먹고 계속 그런 증상이 이어지는 거면 허리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인 걸까? 요것도 제가 한 소리만 할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열받아. 밑도 끝도 없이 허리래. 골반 찝혀도 허리고 갈비뼈 아파도 허리고 발 아파도 허리고 그냥 주구장 무조건 허리 탓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수술 안 했으니까 내가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뭐가 허리가 아프면 그럴 수 있어요. 보는 게 허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도 볼 줄 모르는 거지. 갈비뼈 아래가 결리고 뭉치면은 만약 저한테 왔으면 뭐부터 보냐면요. 질문이 딱 요걸로 가야 돼요. 어느 동작 혹은 어느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가? 요거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폭포싱을 잡잖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갈비뼈가 아프다 하면은 뭐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만약에 몸통을 왼쪽으로 돌릴 때 아파요 하면은 예를 들면은 왼쪽으로 회전이라 칠게요. 갈비뼈니까. 그럼 뭐겠어? 일단은 복사근이 잘 안 되나? 아니 뭐 복행근이 불안정한가? 만약에 뒤면은 뭐 기립근인가? 요방형근인가? 뭐 요렇게 보기를 내가 좀 만들 수 있잖아. 근데 허리를 숙일 때 불편해. 숙일 때 갈비뼈가 자꾸 결려요. 이러면 일단 보감이니까 복행근, 뭐 복직근, 뭐 넓게 보면 전면포가 잘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육에 대한 기능이죠. 근육이 굳어 있는지, 근육이 뭐 힘이 풀려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원이 불편한 증상이 오면은 그거를 무조건 움직임으로 연결시켜야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불편감이 있는 근육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오늘 제가 오프라인 강의 했을 때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왼쪽 갈비 빨래가 이렇게 자꾸 결리는 그 선생님 계셨어요, 실제로. 그분 같은 경우는 복압,
복행근에 힘을 줄 때 배에 딱 힘 주는 거죠. 갈비뼈 아래가 결리고 뭉쳐요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복행근하고 늑강근이 굳어 있었어요. 풀고 나서 힘이 떨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거를 항상 먼저 두세요. 그래야 이제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 자,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습관이 있어서 오른쪽 견갑학은 아랫각이 벌어져 있습니다. 견갑하근의 아랫각이 무슨 말이야? 그 날개뼈의 아랫각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광배 운동을 통해서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지금 견갑하근 아랫각에서 제가 핀트를 못 맞췄어요. 자, 아랫각이라 했으니까 그 견갑골이라 칠게요. 견갑골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상방회전으로 빠져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방 회전을 시키려고 광배를 해서 밑으로 잡는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습관하고 얘는 별개입니다. 돌아 눕는다 해서 이거 뾰로롱 풀리지 않아요. 돌아 누워 있잖아. 누워 있을 때 힘 안 주잖아.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습관이 있을 뿐이고 근데 보니까 내가 오른쪽 견갑골이 벌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거 두 개 연관 짓지 마세요. 이거 돌아 눕는 걸로 이거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랫각이 벌어져 있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벌어져 있는 내리끼 이렇게 해서 교정 안 됩니다. 광배도 자극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이건 운동할 때가 아니고 재활로 넘어가야 되고 분명히 이젠 날개뼈 자체가 풀려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풀려 있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지금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견갑이 제자리에 또 못 잡아주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정거근도 풀려 있을 거고 중하부 승모근 다 풀려 있을 거예요. 정거근, 중하부 승모근 풀려 있으면은 광배 수축이 애초에 안 됩니다. 이거를 광배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면은 이제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체형 교정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견갑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벌어져 있네. 여기 밑으로 당겨야지. 당기면 뭐야? 레프를 다하면서 광배 당겨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안 당겨집니다. 뒤에 중하부 승모근 다 풀려 있으면요. 광배 자극 안 옵니다. 광배로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견갑 자체에 대한 기능을 다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정거근하고 중하부 승모근부터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은 몰라요. 왜냐? 아까 말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운동 자체가 안 되고 단순하게 근육의 수축 이완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하부 승모근도 종류도 많잖아. 뭐 Y 뭐 하부 승모근 WT 이런 건데 그거 해도 그거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동작 해봤자 어깨로 다 센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회원이 할 수 있는 그 근육의 운동 혹은 동작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